참석해 주셔서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우선은 제가 짧게 올 한 해, 경상북도에서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 그리고, 공원별로 한두 분씩, 순서대로 이렇게 뭐 혹시 우리 도나 시군이나 이렇게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짧게 저희가 의견 청취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올해 크게 해설사 운영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올해 아쉽게도 지금 해설사 운영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도젠처적으로 보면 의성이 신규로 국가지구원 인정받으면서 의성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조금 늘었지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포항하고 경주하고 영덕, 울진 같은 경우에는 사계시군은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울진군하고 울진, 영덕,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시군별로 4,4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4,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4천만 원으로 좀 축소가 좀 됐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도 항상 이 예산 같은 것들, 실적 같은 거 심사를 하게 되는데, 뭐 선생님들 활동이 저조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건 전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행 실적 같은 것들, 집행 잔액 같은 것들이 좀 남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도 예산 심사를 받아보다 보면 포항, 경주, 영도, 울진이 좀 줄었고, 아마 앞으로 유네스코 지정 추진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많이 되면 다시 동해안도 예산이 다시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송하고 이제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그동안 매년 예산 집행을 아주 충실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신규로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은 예산 지원은 작지만 앞으로 이제 수요 같은 것들을 한번 보고 예산 지원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경 선생님들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게 빨리 국가지휘권 인정받고 나면 내년부터라든지 인정된 다음에부터 인정이 올해 안에 빨리 되면 내년에 예산을 좀 배정해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하루에 이제 근무 수당은 7만 원 정도로 보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질공원 해설사 수인들도 하루 근무했을 때 근무 수당은 7만 원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저도 도에서도 저희 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요. 저도 신경 쓰고 해서 각 지질공원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잔해가 안 남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좀 더 늘 잘 집행해 주셨지만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는 동해안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좀 시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혹한기라든지 혹서기 아주 추울 때라든지 아주 더울 때 이럴 때는 야외 탐방 해설 같은 것들을 좀 중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탐방객들이 좀 많지 않은 안내소의 경우에는 비수기라든지 탐방객이 작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뭐 비수기에는 주말만 탐방 안내소를 운영한다든지 대신에 동해안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지정 추진을 준비하면서 지역별로 최소 2개소에 아직까지 뭐 장소 선정이라든지 좀 지연되는 시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항, 경주, 영도, 울진은 2개소에 간이 안내소 같은 것들 이렇게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렇게 주문 제작해서 하는 부스테이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거기에 해수자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활동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동해안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4개 시군하고 동해안 사무국에는 작년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버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해는 반드시 개선하라고 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유네스코 지정 추진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많은 탐방 프로그램들 잘 개발하고 하면 탐방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예산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청송이라든지 울릉독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오랜 경력을 자랑하시기도 하고 해설사 스님들도 잘해주시고 계시고 한데 뭐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이런 지질공원을 단순히 뭐 지정받고 인정받고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쁘게 한번 해주셔야 했는데 저희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많이 해서 지리공을 활성화되고 선생님들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뭐 긴 얘기보다 선생님들 어렵게 지금 한 50여 분 모셨는데 공원별로 좀 순서대로 좀 할게요. 아까는 저희가 이제 좀 거꾸로 울릉도 독도부터 했다면 지금은 가장 이제 새내기 지질공원 그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준비하고 있는 문경 선생님들부터 한두 분씩 돌아가서 시간이 남으면 또 더해서 저희가 5시까지는 여유롭게 이제 회사 선생님들하고 의견 교환하고 궁금한 거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요. 5시부터는 저희가 짧게 뭐 길면 한 30분이 길면 1시간이고 한 3, 40분 뭐 기본적인 거 암석 강물 짧게 선생님들 혹시나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네 사람이 좀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고 마이크를 꼭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꼭 음성으로 꼭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고 중간에 이웃팀장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음성으로를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저희가 잡음도 들어오고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경의 선생님들 혹시 중에서 뭐 해설사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질공원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잘 듣고 답변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히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그냥 단순 참고할 만한 정책적인 조언이나 제언이면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문경에서 혹시 한번 건의나 이야기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마이크 끄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뭐 음성어가 안 된다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해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수님 주간중에 보다가 그 엄소거 안 돼 있는 네. 분들 있으면 좀 소고소고를 해주세요. 혹시 그러면 문경 선생님들 지금 없으시면 의성부터 먼저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예, 의성의 이천호입니다. 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은 뭐 의성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뭐 특별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약제 말씀하셨는데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잘 말씀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잠깐 이게 뭐 멈췄네요. 선생님, 쌤 잘 예,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그 예약을 우선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사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지질공원 홍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조금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뒤에 제가 말꼬리를 잘라 먹어버렸는데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성과가 어떤지 한번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다는 말씀이고요. 도내에 있는 모든 공원을 앞으로 동해안도 항상 사전 예약을 우선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례도 있었다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면 지질공원이라는 걸 인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명소라든지 좀 대표 명소들은 저희가 탐방 안내소 작은 규모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설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기본 안내를 해주시고 사람들이 이제 탐방객들이 뭐 탐방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어떤 이제 사전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의성에 그러면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의성군에서 그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를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뭐 이렇게 지리공 해설사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아직까지 지리공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국민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지리공원 해설 예약 신청이 지금 아직 많지 않아서 활동 기회가 좀 많지 않다. 그런 이제 아마 애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네. 현재 그 해설사 부스나 대기소가 네. 문화관광 해설사 부스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부스가 있는 곳이 지일공원 명소와 다 근접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지질공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좀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성은 지질학적으로 지질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야 대단히 좋은 그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광명소로서 지질공원의 관광명소로서의 지도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관광 콘텐츠하고 이 지질공원에 관련된 것을 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려고 저희 주무관님도 그렇고 팀장님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컨텐츠를 잡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인 줄은 제가 모르고 아까 예약 이런 문제는 지금 의정이 지질공원 되었는지도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홍보는 지금 의정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촬영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열 몇 번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하는 이게 의성군은 다른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질공원보다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음성어 좀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 이제 문경 선생님들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순서대로 공원별로 한 두 바퀴 정도 돌면 좋을 것 같아요. 의성하셨으니까 저희 이제 동해안에서 혹시 대표로 동해안에서 어느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동해안에서 선생님들 안 모여 계시니까 제가 할까요? 네, 들리나요? 임미영 선생님. 네, 임미양 선생님 네, 포함 임미양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시스템이 동해안 대장정 때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모니터링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다녔는데 궁금한 걸 그걸 그때 해결을 못하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 오셔서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미곶 센터에 2명씩 근무를 할 때, 한 명은 현장에 가면 호미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해설을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명 하니까 그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정말 해설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센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뭐 거의 하루에 5명 정도, 6명 많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 요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 거기 내연산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거기 상당히 사람도 많은데 거기 입장료 그 받던 장소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협조를 요청해서. 선생님, 혹시 지금 제가 싹 적었는데, 예. 요까지죠, 일단? 아니, 더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장 모니터링을 그건 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리 페이지 조금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 사실은 실은 저희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동해안지질공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훈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문경지질공원 담당하는 서성환 주무관님 그리고 이제 울릉도 강남중앙 다 있는데 제가 모든 걸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해서 스님들 항상 그 임미영 스님 대표로 말씀해 주셨지만 울릉도에 제가 지난 겨울에 한번 오랜만에 방문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교육에 목말라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시작이라고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어, 현장에 자주 가겠습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가서 이렇게요. 네, 선생님들 그렇게 좀 하고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서 방법을 좀 점점 확대하고 저희가 이제 각 지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서 좀 제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호미곶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를 다행히 이제 포항시하고 동해안 사무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호 팀장님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제가 아까 포항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해안 지질공원은 각 지역별로 2군데 센터 만들 건데 포항 그 호미곶 센터는 위치를 광장 쪽으로 일단 옮기기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는 협의는 됐고 지금 있는 그 부스를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갈 거고요. 나머지 한 군데만 지금 위치가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나서 그것만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은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따로 더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드리자면 임미양 선생님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호미곶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에 2분 근무를 하실 때 센터를 비울 수 없으니 한 분은 있고 한 분은 바깥으로 좀 나가서 광장 쪽에서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설 안내 같은 걸 좀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그 동행 같은 데는 정책적으로 사전 탐박 예약을 100% 우선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런 이제 아쉬운 점, 장단점이 드러난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한 분 건물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 지리공원 해설사 분들하고 같이 해서 지질 명소들을 그냥 모니터링하는 이제 별도의 임무 같은 걸 아마 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해설사 선생님들이 가보면서 지질 명소에 대해서 한 번 더 평소에 보고 공부하는 기회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명소가 잘 있는지, 지리공원 시설물들이 괜찮은지 한번 보는 괜찮았다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미곶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각 공원별 담당하고 있는 시군하고 뭐 동해안 같은 경우 사무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센터를 만약에 이제 호미곶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난다면 거기는 상시 특정 시즌되는 불철도 다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울릉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있죠. 그 시간에 어떤 안내를 미리 해놓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모이면 그때 해설을 공개 해설을 하겠다 해서 병행해서 좀 하는 방법들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은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내연산 쪽에 이제 또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도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후보 안내소 설치 장소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리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유네스코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해서 집중해야 될 사이트가 있어요.
유네스코 심사를 받았을 때 현장에 이제 심사자들이 무조건 반드시 가는 장소와 그리고 안 갈 가능성이 높은 장소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연산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인데 우선은 저희가 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후순위라서 조금 더딘데 포항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거기 더 추후에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할 것 같습니다. 자, 동해안에서 또 포항에 임명쌤 좋은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청송에 선생님, 정송, 정송에서도 화면이 많이 흔들려서 화면이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네, 청송입니다. 네, 예, 어, 우리 선생님 고생 많은데요. 우리 청송에서는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저 의복비가 분비로 지금 지급이 되니까, 분비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개인 사비를 보태가지고 의복비를 구입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도비나 국비로 이렇게 좀, 마련할 수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요 손을 좀 해주시고 안 흔들리게. 그 선생님 저기 참 대단히 죄송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도에서는 해설사 운영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경상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얼마든지 의복비를 많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이제 뭐 피복비라든지 필요한 장구 같은 거 사는 데로 얼마, 수당으로 얼마, 스님들 뭐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로 뭐 교육 예산, 뭐 출장비 같은 것들, 어디 행사 같은데 행사 실보상 이렇게 다 잡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해설사 예산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편이라서 안 주는 게 천만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조산모사인데 늘려드리기는 어렵고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피복을 만약에 많이 사버리면 수당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거는 오늘 지금 청송회 담당자분이 아마 그 지질공원 해설사 업무 담당하는 분이 참관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청송군에 해설사 선생님들 이런 애로가 있다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우리 개인 돈 드니까요. 네. 좀 그래, 개인 돈 안 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알겠습니다. 군에 아니, 가능하죠. 근데 왜냐면 없는데, 그게 이제 조사 못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그냥 있으면, 혹시나 저 될 수 있으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의원비로 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네? 잘 쓰겠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 예산을 많이 보내달라는 말씀이시죠? 가급적.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울릉도 독도생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울릉도 독도 선생님들 준비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은 제가 담당자지만 늘 저는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체 예산은 질군 해설사 예산은 좀 늘어났다. 근데 선생님들 체감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주셔도 계속 저희는 더 늘리려고 신청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은 중국에서 말고 다른 부분들도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도 우동수 있어요. 예, 유동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안녕하세요. 뭐 지난달에 봤는데 뭐 근데 더 잘생기셨다. 예? 많이 박사님 더 빠졌죠? 잘생기셨다. 박사님 진짜 얼굴에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시다. 아니요, 살을 많이 뺐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 100일 만에 18kg 감량했습니다. 18kg. 오, 대단하십니다.
네, 좀 젊어졌죠? 선생님들 앞에서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민망스럽지만, 연예계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가찬이십니다. 선생님 빨리 쓴소리 해주세요. 쓴소리,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쓴소리 못 합니다. 네, 비공식적으로 뒤통수에 대고 해야 되는데, 네, 안동에 놀러 가서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알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지난번에 12월 달에 뭐 거의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그대로, 1월 달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교육을 한번 꼭 하겠다고 해서 약속 이행하려고 지금 하루 남기고 오늘 이 자리 만들었습니다. 역 받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해외 그러면 나가는 스케줄도 취소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금 울려서요. 그러면 울릉도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11월 말에 헤드 선생님들 저희가 그때 당시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방문해서 선생님들 오랜만에 한번 뵙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많이 청취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 잊지 않고 있으니까 신경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문경 선생님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문경. 예, 제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오늘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리둥절한데요. 저 네, 50여 분 전부 다들 모두 지질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초대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문경은 이제 예, 지질해설사 준비 중이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 차이가 나서 뭐 어떤 뭐 말을 하기가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해설사가 지질 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니면 노예에서는 몇 번의 보수교육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문경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원래 인정이 된다 하면은 지질 해설사를 우리 서성한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우리 8명에서 지질 해설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모집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경상북도에는 해설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사유로 이렇게 활동 중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집계는 안 되지만 현재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75분 정도, 75분 정도를 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경에서는 아까 물어보신 그리고 도 자체에서 어떤 보수교육 같은 절차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질공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 이렇게 지질학을 전공한 지질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학동이든 따로든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해설사 선생님들 이렇게 늘 나오는 말씀들이 이런 이제 내가 역량 강화를 하고 싶은 기회가 많이 좀 부족하다. 교육에 목말라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드는 데 좀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문경에서 앞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 8분 정도 올해 이제 신규로 질본 해설사 양성 교육을 보내드리고 총원 계획이 있는데 24년도에 문경시의 질본 해설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서성한 주무관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신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라든지 자연환경 해설사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질문 주신 그 해설사분들께서도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인데 이분들을 더 잘 키워서 이 그 지질공원 해설사로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차후에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드리면, 네, 기존의 문경지질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핵심 메인이 되는 사이트가 이제 돌리네 습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네, 보니 돌리네 습지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자연환경 해설사분들이 좀 계세요. 지역 주민분들. 그렇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해설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8분 정도 올해 올 아마 상반기 6월 달 정도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쯤에 이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에 8분 정도 보내서 지리공원 해설사 자격을 다 취득하게끔 하고 앞으로는 문경시에서는 총 15분의 지리공원 해설사분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총 8분의 그 현재 문경시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초대돼서 어리둥절하실 텐데 개인적인 일정이 허락되고 문경시에서 계획을 이행한다면 그게 이제 한 2, 3주 정도, 2주인가요? 그래서 열흘 정도 그 교육에 한번 참석하셔서 지리공원 해설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화면을 보다 보니까 우리 문경 후보지 심사하고 현장에서 많은 도움 주셨던 우리 김영순 해설사님 저기 얼굴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소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혹시 의성에서 추가적으로 또 뭐 건의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의성에. 없습니다. 네, 특별히 특별한 거 없으시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각 공원별로 지리공원 업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제일락처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핸드폰, 이메일 이런 걸로 뭐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 잘 듣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저희들 팀장님이 네, 저희들에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너무 네. 친절해서 조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끌어보면. 어쨌든 저희도 의성 이번에 국가지리공원 작년에 인정됐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동해안으로 넘어가서 혹시 동해안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네, 조정철 선생님 네,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경주의 질문, 우리 조정철 선생님. 네, 아까 우리 말씀하세요. 김정은 박사님이 껄끄러운 질문도 해라 했어가지고 껄끄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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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골고람의 센터 있잖아, 그죠? 네, 골고람 센터가 우리 종무소랑 이래 마주 보고 있는데 보통 네, 사람들이 오다가 보면 해설사 부스가 아니고 종무소인 줄 알고 그런 걸 많이 묻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네. 안내를 해드리지만 우리 골골사 그 센터의 간판을 좀 해주시면 해설사 부수라는 간판이 없거든요, 아직 안 지금. 됐나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 이렇게. 제가 자, 저 근데 이은 거기에 뭐 우리 팀장을 지금, 따로 좀 많이 네, 뭐라 하겠습니다. 한 몇 달 노력하지 됐는데. 말고, 노력하지 말고 응원해서 해주시고요. 네, 자,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금 경주에 보통 이렇게 문화재 해설사 부스에는 네온사인으로 해설 무료로 해드리면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거든요. 뭐 그런 네, 걸로 해주시면 더 좋고, 어쨌든 네, 간판을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경주가 명소가 3군데잖아, 그죠? 근데 우리 네, 남산에는 지금 부스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거기도 부스 한번 좀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가 뭐 다른 지역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골골사나 전망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연중으로 우리 지금 문화재 해설사들은 다 연중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괜찮은데 우리는 이렇게 한 달을 쉬어버리면 조금 문화재 해설사에 비해 가지고 경쟁에서 좀 처질까 싶어가 조금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약제 아까 이야기하셨잖아, 그죠? 의성에서도 그 이야기 네, 하셨는데 이 예약제가 이제 우리가 예약이 들어온 것만 해설을 하는 그게 그 뜻이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네, 박사님,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 맞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아까도 이야기하던데 예약제 위주로 나가가 부서의 센터에 근무하는 그 위주가 아니고 예약제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해설사들이 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로 하는지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각 공원별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군이라든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아서 사무국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에서도 어쨌든 저희 공원관리청으로서 지금 그게 아마 수개월이 지났는데 좀 더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급한 것들은 잘 점검도 하고 해서 아마 유네스코 현장 심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에 한번 현장도 다시 한번 돌 거예요. 저희 네. 도에서도. 그럴 때 현장에서도 좀 그런 현장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국가지리공원 사무국에다가 위탁해서 동해안 지리공원 정비 모르겠는데. 탐방 인프라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빨리 그 개선할 겁니다. 네, 첫 네. 번째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문제예요. 그래서 경주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포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남주상절리하고 골굴사를 일단 좀 우선해서 이제 시행을 이미 두 군데가 있고 세 번째니까 이것도 시간 문제인데 뭐 탐방 수요가 많으니까 경주시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사무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근무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사무국하고 일원화해서 탐방 부스 중심으로 거기 배치돼서 근무하는 게 가장 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쉬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러운 게 혹시 이은 팀장님 혹시 안 계신 선생님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저 조정석 선생님 음소거 잠깐만 해주세요. 예. 네. 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혹한기니까 탐방 안내소라든지 이런 걸 문을 닫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질 명소가 잘했는지 시설물이 괜찮은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셔야죠. 그 부분들이 혹시 시군에서 1월 달 되면서 이제 인사이동 되고 사무부에서 미처 못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연장 무료예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춥거나 더울 때 조금 불편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질 명소에 큰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지질공원 주요 시설물들이 이상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활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체적인 교육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이지 해설 활동을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해설사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고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는 그 양남주상절 전망타워에서도 내부에서 해설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가 뒤에 현장 그 실태를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거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갈 부분은 갈 겁니다. 그래서 명소들 상을 묻고 그리고 공개 해설이 필요하다는 걸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아무래도 문화관광 해설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좀 앞서 나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거점에 어떤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전 예약 제가 거의 100%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조율해서 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면서 적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면 그렇게 갈 테니까 의견들 계속 주시고 기사만 듣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마이크 켜고 잠깐 추가적으로 뭐 답변이나 하셔도 됩니다. 조정석 선생님. 궁금하신 점 네. 답변이 됐나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또 현장에 제가 가면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하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네스코 현장 실사 앞두고 있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국가지리공원 인정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울릉도도 시간 되면 가고요. 각 공원마다 제가 방문해서 현장 보면서 선생님들도 전부를 배울 수는 없겠지만 배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청송에서 질문 선생님들 혹시 있습니다. 한 네? 가지 더 질문할게요. 네, 제가 요 지금 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취질 개장정을 경북 전체로 하는 것 때문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니요, 취질 아니요, 개장정. 아니요. 요 줌으로 하는 거는
예. 해설사 선생님들 한 자리에 갑자기 저희가 예산도 없고 대면 회의를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아, 교육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 우리 예, 이제 예. 담당자들 회의를 도청에서 모여가지고 저희 대장정 행사를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청소부에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신가요? 정성에 혹시 정성에 특별히 뭐 중복되거나 선생님들 목소리가 다 유사하니까요. 저희가 뭐 이렇게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든지 크게 정성에는 추가적으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울릉도 정성에 없죠. 있습니다. 정성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정성 지질공원의 선사 김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예약만 들어오는 탐방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유입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안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지오 파트너라는 제도가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오 파트너에는 뭐 식당이나 여러의 그 업소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지질 탐방을 하시거나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할인 혜택을 주는 지질 탐방을 마치고 와서 식당을 가거나 지진 탐방을 하고 혹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숙박을 하거나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상입니다.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 관광 인센티브제처럼 도내 지질공원을 탐방 예약하는 분들에게 어떤 각 공원별로 숙박업소, 뭐 식당이라든지 지역 상품이 지역 파트너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할인 혜택 같은 거 줄 수 있는 그 관광 인센티브제 비슷하게 뭔가 메리트를 좀 제공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좋은 맞습니다. 제안 근데 이제 감사드리고요. 머무르는 게 중요하니까 숙박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지질공원에서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류형 관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도 차원에서 한번 5개의 지질공원이 갖고 있는 지역 파트너들하고 어떤 협약 제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질 탐방에서를 좀 더 깊은 유도를 하고 사실은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탐방객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활성화되잖아요. 충분히 좋으신 제안이시고 잘 검토해서 각 공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조속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 청송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 우리 김영석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 울릉도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한 선생님 정도 울릉도는 참 아까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혹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내가 꼭 이거는 질문을 하거나 제안하거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한 분만 딱 더 모시겠습니다. 한 분. 울릉도 박신자입니다. 네, 울릉도 박신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약속을 안녕하세요. 지켜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처음 첫 발을 디디면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질공원 센터 지역마다 다 다르고 조그마한 부스부터 박물관 그리고 체험관까지 있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지질공원이라는 그 큰 틀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커다란 센터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멀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질공원이 앞으로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서 해나갈 거라면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외국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 지질박물관 형식으로 각 지역마다 크게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곳의 해설사이지만 앞으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큰 틀로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송에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센터가 있고, 울진에는 성류굴 앞에, 지질공원 센터를 건립 중이고, 아마 지금 어이성과 문경,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지질공원 센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원 마련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저희 도비하고 지방비로만 그런 게 센터를 어떻게 건립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돼서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도비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균특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조언이라고 하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제대로 된 지질공원 센터가 없는 울릉도, 의성, 문경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고 이런 것들을 시군에 좀 얘기를 해줘서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선생님들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5시 시간 계획대로 잘 맞췄습니다. 5시 10분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5시 15분까지 쉴게요. 5시 15분까지 저희가 이거 풀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적당한 그걸로 또 오랜만에 멀리서 보셨는데 담소들 나누시고 있다가요. 5시 15분 되면 저희가 짧게 준비한 특강 한번 이렇게 뭐 특강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암석 강물 이야기 조금 전해드리고 혹시 바쁘신 선생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건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어쨌든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심각한데. 정마식 선생님, 금숙 정하식 쌤, 선생님, 예, 이제 퇴근해. 반갑습니다. 저도요. 이제 퇴근하라고. 네. 10분간. 잘 계시지요? 아마 예, 10분. 아까 왜 얼굴이 안 보이나 했어요. 태성 씨는 안 왔나 보네. 얼굴 안 보이네. 태성 씨 저번에 핸드폰으로 어디 알고. 갔나 봐요. 오, 권능기 핸드폰으로. 선생님, 예, 권능기 선생님, 그 밑에 있는데 어디 갔어요? 손 들고 가. 권능기 선생님, 의성 청송 안부 인사했는데. 신경혜 선생님, 빠이빠이. 네, 반갑습니다. 신경기 선생님, 네,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잘 역시 계셨죠? 예쁜 마이크 얼굴. 끄시네.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운전 중이라. 아, 이제 운전 중이구나. 준비된 거 한 개도 없이 난 모르고 싶었다. 그 아무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가 말. 권능기 선생님,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네네. 조심하셔. 또 봬요. 예, 네, 빠이빠이. 반가워요. 뭐래. 여기 도에 담당자가 또 나를 죽어가지고. 금숙 안 주시네. 안 만져도 예뻐요. 저요. 예. 오늘은 머리가 가려워서.
흰머리 날라 그러나 왜 그러지? 그런가 봐요. 사람 인연이 많아가지고 그때 왜 지금끼리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못했잖아 그때. 그 전에 한그 와가지고 그 팀을 해설을 했지. 정 선생님, 예. 예, 그 청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자주 뵙지를 못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의성에 좀 놀러 오세요. 닭백숙 먹으러 알겠습니다. 가야지. 쌈 먹으러 한번 갈게요, 말. 아, 예, 예. 쌈 먹으러 한번 갈게요. 네. 말 쳐 먹어야 돼, 요즘. 어우, 말 맛있죠? 예. 외갓집이 원래 그 의성 그 도동산이라서 아, 자주 먹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사놓고, 말 사놓을게. 김규선 해설사님 선택하면은 좋은 말 준비해 놓을 거예요. 월요일날 날 잡아서 놀러 가야 되겠구만. 네, 그러세요. 뭐 먹노 지금 저 우리 김 목사님? 생강 사탕. 이거 줄까? 아, 그거 맛있는데. 항상 맛있게 드셔. 생강. 요거는 금숙쌤 먹으셔. 대구에서 온 애들 해설해주고 사탕 6개 얻었어. 아, 나는 내가 주는데. 그래갖고 거기 직원들 나눠주고 내가 두고. 이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참 대화하기도 참 거시기혀. 그런데 이제 이천원 선생님 다 큰일 났다.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부착해가지고. 아니 그 이 회장님 오늘은 주님 안 모신대? 요즘 조용한데. 요즘 조용해? 코가 좀 하얘지겠는데. 아랫게 한잔 해갖고 예. 속이 안 좋대. 나는 요새 한 2, 3주 굶어갖고 주님을 안 모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모임 있어가지고 한 잔 먹어야지. 아유, 친구가 내도로 중앙산 가자고. 아, 오면 좋지. 전번에 눈 왔을 때 멋있었을 거야. 아, 여기는 또 금방 녹아버려. 집 앞, 저 꼭대기나 태행산 이쪽에 좀 나와있고, 길에는 거의 녹아버려. 우리 금숙쌤은 핸드폰 아주 제대로 잘 나오셨네. 아주 노트북으로 해요. 야, 예, 앞에 딱 챙겨놨구나. 예, 예. 해가 갈수록 더 어려지는 것 같아. 아, 아니에요. 실물을 봐야 어려졌는지 이제 알 수 있겠네. 맞아요. 아니, 우성은 해설 자주 나가요, 우성은? 저희는 꾸준합니다. 아, 겨울에도. 네. 우리는 추우니까 해설 들어오는 게 팍 줄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뭐 늘 그 순환 근무를 하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방송을 많이 타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저 이철호 회장인가 그 양반하고 저 방송 많이 나오더구먼. 이 40몇 명 중에 떠드는 사람 우리 셋밖에 없는데. 우리 김 목사님 다 먹었나 이제? 예, 다 먹었어요, 이제. 나는 여기 그 에코센터에서 여기 15분 우리 고향 마을 산수유 권역복지관에 와가 있어. 여기 사무실이 있어갖고 여기에서 뭐 간단한 업무 같은 거 하고. 아, 우리는 군청에 몇 명 모였어요. 아, 그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다고 몇 명 모였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 요즘도 계속 여신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하면 다 보이실라나? 멋있네요. 네. 멋있네. 어, 여기가 자칭 미래 도약실입니다, 여기가. 와. 그렇구나. 깔끔하게 이렇게 한 본인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회의도 되고. 전에 그 같이 그냥 계시는 마이크, 선생님, 네? 마이크하고 이렇게 뭔지 병리가 알겠습니다. 되고. 저는 청송에 각자 개인별로 있나 보네. 청송에 그 공룡 발자국은 잘 있나? 왜 되노? 얼마 전에 또 다른 발자국 하나 또 발견이 됐어요. 그 부근에서. 아, 그렇구나. 한 10대 개 발자국 찍혀 있는 거 발견이 됐어요. 10대 개 갖고는 명함도 못 낸다. 의성이 비하면 뭐, 잽도 안 되지. 작년에 내가 그 사과반 옆에 또랑에 공룡 발자국 10개를 발견해 갖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명함도 못 낸다. 아니, 딴 사람들은 대화 안 하고 우리만 대화하니까 그렇지. 받았지. 원래 교육받을 때까지 좀 쉴까요, 그러면? 공동 정치구역을 좀 만들어 달라는데. 몰랐으니 그런 것까지 뭐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길게 썼더나 그것까지 왜 금속쌤은 사진 끝에 안 움직여. 예? 안 움직이니까 사진 끝에. 거기 그 저기 뭐야 춘쌤이 여기 박물관에 선생님. 네, 저는 여기 경주 박물관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네.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우리 여기 잠시만요. 아유,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여기 경주 국립박물관에 도서관이 이름이 천년서고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뭐 재밌는 얘기 하시는데 동참을 못했어요. 저희 진짜 저희들만 너무 떠들어서 죄송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손 좀 마시다. 네,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죠? 네. 자, 거기 얼굴 저 입장도 안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아니, 내면 내려가러 가. 내면은. 아니 바쁘고 그 입장도 안 했잖아. 됐나? 얼굴이 뭐 없었어. 그래. 영희쌤 그 건능희 씨하고 같이 의성 놀러 한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네, 의성, 네, 별로 멀지도 않는데, 그죠? 네, 진짜 한번 영희쌤하고 한번 오세요. 갈게요. 여기 예. 오시면 맨날 며칠 있어도 돼요. 숙박 무료 제공. 네, 숙박 무료입니다. 선생님들도 경주 한번 오시죠. 저희들 쫙 안내해 드리니까요. 너무 좋죠. 네, 경주 뭐 워낙에 갈 곳 많고, 그죠? 맞아요. 네, 선생님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담소들 많이 나누셨어요? 예. 네.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처음 해봤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회의를 처음 해봐서, 선생님들 너무 좀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까,
어색해 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요즘 역시 선생님들 다 신세대세요. 너무 잘 하시고, 다음에는 가끔씩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해서 자주 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각 공원별로 이렇게 대표 선생님들 몇 분씩 모시고, 뭐, 각 공원별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자주 이야기하고 만나다 보면, 뭐, 빨리빨리 뭐 개선할 건 개선하고 좋을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한 짧게 준비한 거 아마 선생님들 되게 다양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지리공원 해설사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경력이 막 10년 이렇게 오래된 선생님들 계시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첫 번째 준비한 거니까 내용이 너무 쉬워도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잠깐 이렇게 전체 음소거를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이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메모했다가 적당히 저희가 끝나고 뒤에 질의응답을 좀 짧게 받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별도로 각 공원별 질의 전문가라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암석과, 광물과 암석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장 세질학 중에서도 기본이잖아요.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광물하고 암석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실은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지리 전문가들이 이런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특강을.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문경의 서성한 지리 전문가가, 서성한 씨가 이 자료도 준비하고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요 매복, 사랑니 발치 해서 지금 말을 잘 길게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는 열심히 서성아 씨가 고생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은 저하고 이렇게 뭐 같이 요 지리학 전공자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서각 중에서도 화성 암서각 그 중에서도 바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해저 현무암을 전공을 했고요. 암서각 그리고 주로 이제 멘틀이라든지 암석 화학을 전공을 했고 옆에 있는 이영수 팀장님은 지질공학 그러니까 뭐 지질재해라든지 사면, 산사태 이런 것들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성환 씨는 같은 암석을 했지만 저보다는 좀 더 화학적인 것보다는 화산암을 했죠. 화산암. 안동대에서 화산암을 또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강나루 씨는 지구화학을 전공했어요. 지구화학을 전공을 했고 뭐 그렇게 전공은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충 순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쉬울 수는 있어요. 쉬울 수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물은 어떤 건지, 광물들 이제 조항 강물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강물은 사실상 선생님들은 좀 더 어렵게 배우셨을 거예요. 강물은 뭐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강물들도 있겠고 일정한 화학 성분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뭐 정의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강물이라고 하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들을 그냥 광물 정도로 현장에서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암석들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핵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암석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3개, 4개, 5개 많은 여러 가지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기 핵심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신입으로 온 우리 강나루 지리 전문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석회암? 석회암 정도? 석회암, 그렇죠.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광물로 돼 있죠? C-CO3. 예, 그 우리말로. 예, 이렇게 방에서. 광해성, 예, 맞습니다. 광해성 하나로 돼 있고, 뭐, 그걸 또 굳이 어렵게 쪼개서 뭐, 돌로마이트, 뭐 배군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석회암 같은 게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자료를 또 제작해 주신 서성한 전문가님, 딴 거, 저는 이제 석회암 말고 하나로 된 광물, 암석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화산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흑요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100% 이제 석영, 유리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흑요암 같은 경우에는 광물로 된 게 아니죠. 전체가 유리질입니다. 유리질. 유리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그거 말고 정말 쉬운 거 이윤 팀장님. 일단 소금, 암염 같은 것들이 하나의 광물로 이루어진 게 있을 수 있다. 쌤들 너무 쉽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조암 광물. 지구상에서 암석을 주로 만드는, 구성하는 8가지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질 대장정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 때, 조암 광물, 8대 조암 광물을 뭐 외워보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런 조암 광물들이 암석을 주로 이룬다. 그래서 8가지 조암 광물만 알면, 웬만한 암석들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조항광물들, 대표적인 조항광물들만 한번 가져와서 특징들을 좀 보면 석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석이 되면 수정이잖아요. 수정. 여담으로 선생님들 이렇게 보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보석. 보석 광물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아름답고 신미성도 있어야 되지만 흔하면 안 돼요. 기해야 돼요.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잘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귀한 거를 그 비싸게 주고 샀는데 깨져버린다면. 그래서 보석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강도, 경도, 단단해야 된다. 부서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석은 저희 선생님들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모스 경도로 해서 광물들을 가장 약한 모스 경도 1, 활석부터 모스 경도 10, 가장 강한 금강석, 다이아몬드까지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놨잖아요. 그 중에서 7등급, 그게 바로 석영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보석 광물들은 수정, 석영보다는 위에 있는 것들이 보석 광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영 같은 것들이 석영이 조항광물 중에서는 가장 모스 경도가 높아요. 조항광물들 중에서는 석영이 1등, 그러니까 7 이상은 조항광물에는 없습니다. 암석을 만드는 조항광물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석영이다 보니까 암석이 뭐 하천이라든지 계곡에서 부서지고 운반되고 부서지고 운반돼서 강을 따라서 바닷가에 가면 쌓이는 게 모래잖아요. 그래서 모래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석영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스 경도를 봤을 때 6에서 6.5 정도 되는 녀석들이 장석류들이에요. 그래서 모래의 주요 구성 성분들은 석영이나 장석이다. 그리고 장석은 또 우리가 화강암에 많잖아요. 화강암. 우리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암석이 주변에서 아마 화강암일 거예요. 화강암. 왜냐하면 뭐 인도블럭 같은 것들, 도로 경계석 같은 것들이라든지 건축물 외장재라든지 황암 석재를 많이 쓰는데 그 황암을 보면 보통 우윳빛깔 나거나 약간 분홍빛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성류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우윳빛깔 나는 애들은 사장성이 일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약간 탁한 흰색이나 분홍빛 나는 애들이 장성류다. 사장석이나 장석이다. 알칼리 장석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거 물을 묻혀보면 유리 같아 보이는데 약간 회색 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짙은.
그게 바로 석영입니다. 그리고 장석은 지각에서 가장 많은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운모 같은 애들은 역시 화강암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흑운모 같은 경우는 판으로 판산 광물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판처럼 돼 있는데 딱 잘려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쭉쭉쭉 가 있을 수도 있겠고 위에서 보면 종이처럼 이렇게 판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검은 애들 이런 흑운모 같은 애들도 있고 밤남석은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좀 잘 보기 어려운 광물일 거예요. 그렇지만 울릉도 선생님들은 잘 볼 수가 있다. 왜? 울릉도에 있는 감남석 같은 경우에는 황암 이런 데는 없어요. 퇴적암 같은 데도 없습니다. 올리브 색깔을 닮아서 올리빈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감남석인데 저 감남석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에서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특정 현무암들은 그래서 울릉도 선생님들은 현무암을 봤는데 약간 저런 색깔 나는 녹색 색깔 나는 광물들이 보인다. 아, 제가 감남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도 잘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 동해안에도 현무암이 많죠. 그래서 감남석을 반정으로 가지는 현무암들이 나오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 쪽에 감포라든지 가면 어일현무암이라든지 연일현무암에서 감남석을 가진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무암을 봤더니만 저렇게 약간 초록 색깔, 녹색 계열을 띠는 애가 있다? 그러면 걔가 감남석입니다. 감남석은 안산암에는 없어요. 현무암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무암인지 안산암인지 헷갈린다. 근데 거기 강물에 감남석이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현무암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밖에 휘석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 같은 것들을 보면 하얗게 무릎빛 나는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장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현무암이나 뭐 이렇게 일부 안산암에서 검은색 막대 같은 광물들이 있다. 그러면 걔들은 휘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휘석 같은 경우에는 황암에는 거의 없어요. 황암에 있는 검은색 흑운모가 아닌 막대기 같은 거 모아놓은 것 같이 보이는 애들은 각성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각에서 이런 이제 각성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석 다음으로 많은 광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런 광물들은 일단은 색깔 그리고 좋은 색이란 것은 자기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색깔 말고 긁었을 때 나오는 색깔 그런 것들을 좋은 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물들을 저런 특성들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넘어가고요. 그 제가 선생님들 이미 기본적으로 뭐 지질공원 해설사 처음에 교육 받으실 때라든지 이 정도는 좀 가벼워서 아시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싶은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국기 그런 것들을 모수 용도로 해서 가장 무른 것을 활석 1 그리고 가장 단단한 그게 이제 10 금강석 그리고 저게 1부터 2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는 아니에요. 바로 비례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이제 로그 스케일처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석영이 7번이 석영인데 석영이 보석이 되면 수정이고 그 강욱 있죠. 강욱이 사파이어라든지 루비 사파이어가 강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아마 이런 것들 보셨거든요. 야외에서 우리 지질학자들 야외 조사 갈 때 묽은 영상 같은 것들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병 같은 데 좀 담아 다니다가 이렇게 암석에 부어 보는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저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육안상으로 야외에서 딱 보면
방해석하고 탄산칼슘 CaCO3로 이루어진 그 탄산칼슘하고 석영하고 육안으로는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면 장석이라든지. 근데 유일하게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 염산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묽은 염산 뿌려봤는데 보글보글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하면 이거 탄산칼슘 방해석이다. 칼사이트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이건 석영이나 장석이다. 근데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묽은 염산이라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열쇠, 동전 같은 것들, 자동차 키, 옛날에는 열쇠로 돼 있잖아요. 열쇠로 긁으면 저런 석영이나 장석은 잘 안 긁혀요. 근데 방해석은 긁어집니다. 그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염산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철석이라고 하는 산화철의 일종이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석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광산 조사할 때 주로 그러겠죠. 턱 붙으면, 이 암석에 자철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안다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쉬운 걸 얘기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요런 거 유사하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라 생각하고 이것들을 그냥 한번 설명하는 것들을 시연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것들은 뭐 색깔도 가지고 뭐 좋은 색 이런 것들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서성한 씨가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암석을 0.03mm 그게 그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면 30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연마를 갈아야지 저게 박편으로 평형명이 저렇게 보여요. 저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화강암을 박편을 만들어서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게 보이네요. 커서가 보이네요. 이 부분 화살표 보이시죠? 요런 애들이 요게 아마 석영이고 여기 새카만 애들 요거 밝은색 요게 석영이고 여기서 보면 약간 회색빛 나면서 요런 애들하고 요거라든지 이런 애들 요 옆에 있는 요런 애들은 장석 같아요. 알칼리 장석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 있는 것들이 저것들은 미사장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입니다. 어쨌든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광물들을 우리가 봤던 여기 이제 또 얼룩말처럼 줄무늬 쫙쫙쫙 있는 것들 보이시죠? 얘네들은 사장석이고 얘네들은 아마 좀 더 조립질 화산암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장석하고 이런 하얀색 이런 애들 대부분 사장석이고 그리고 요런 애들 휘석이에요. 요 노랗게 보이는 애들 휘석인데요. 주로 사장석이 많고 일부 장석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저기 누구냐 발리암 같은 애 같습니다. 지리산에 가면 있는 발리암 같은 애들 희석이나 각성석 같은 애들 그렇게 보이고 이건 뭘까요? 여기 보이는 선생님들 대부분 석영이에요. 석영이고 그리고 일부 작은 장석 같은 것도 보이는데 얘는 퇴적암입니다. 사암이겠죠. 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박변 사진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이거는 뭘까요? 자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우리 문경의 서성한 전문가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얘는 어떤 암석의 박변인가요? 이 암석의 박편은 이 규암이라는 암석의 박편입니다. 이 규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사암이 이제 변성 작용을 받아서 이제 SiO2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된 좀 더 단단한 변성암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 앞에 보셨던 알갱이처럼 이제 동그란 이제 형태의 원마도를 가진 석영 입자가 변성 작용을 받아서 서로 이제 붙어 있는 듯이 모자이크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었고 석영이 대부분
이제 박편을 만들게 되면은 흰색과 검정색 부분이 이제 이게 교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록달록하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파동 소광이라고 합니다. 그런 파동 소광을 보이는데 이 규암 같은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 말고도 지금 갈색도 보이고 파란색 부분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걸 제작했던 분이 이게 제대로 갈지를 않아서 이제 좀 더 연마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기 앞에 보셨던 게 스케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건 좀 더 합해를 한 거고 주로 이제 석영 알갱이들로 되어 있는 사암인데 우리 태저강 사암인데 이 사암이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고 변성작용을 심하게 받으면 나중에 뭐 이런 이제 규암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석영이 화학식은 SiO2, 실리콘 하나, 산소 두 개가 붙으면 석영입니다. 그래서 석영으로만. 근데 이 알갱이들이 본인들끼리 막 들러붙어서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색깔이 꼭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알록달록하잖아요. 사실상 제가 아까 이 박편은 두께를 0.03mm, 그러니까 30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연마를 해야지만 저희가 보는 평강현미경에서 제대로 된 그 색깔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강물이. 근데 이건 두꺼워서 약간 저렇게 파란 색깔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현무암의 박편 사진입니다. 화산암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이런 이제 심성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편 사진에서 이렇게 얼룩말무늬가 있는 애들이 사장석.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동글동글 이런 애들은 감남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중간중간에 희석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감남석 같은 애들입니다. 뭐 뒤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알록달록 예쁘죠. 박편 사진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뭐 암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광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광물의 집합체가 암석이고 그리고 자연에서 산출되고 그리고 이제 뭐 단단한 고체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암석은 제일 크게 나누면 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암석은 뭘까요? 바로 마그마가 천천히 식든 빨리 식든 굳어서 된 화성암이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현무암이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현무암들이 더 진화하고 해서 안산암도 만들어지고 유만암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화산암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못 빠져나오고 뭐 발암이라든지 아니면 섬노감 그리고 유문암 같은 것들을 유문암이 아니죠. 화학을 만들었다가 이런 애들이 부서지고 깎이고 해서 그런 퇴적물들이 또 퇴적돼서 쌓여가지고 퇴적암이 되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퇴적암이라든지 화성암들이 아주 강한 힘이나 압력, 열 이런 것을 받아서 변해서 만들어진 변성암. 변성암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겠죠. 또 물론 변성함이 또 변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실은 이 자리에 도청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우리 또 거의 경상북도에 있는 지질공원들 다 이렇게 추진해 주셨던 저 경북대 장현덕 교수님 오셨다가 시간 일정이 되면 회사 선생님들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지금 너무 늦게 맞춰서 가신다고 하고 전화 잠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화성암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어,
이런 이제 아마 요 서성한 씨가 이런 이제 암석과 광물 이 PPT 자료를 굉장히 사진들 같은 거 찾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요것들은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사진들 교보제로 쓰기 너무 좋아서 요거는 각 시군 그 지질공원 업무 담당자들 통해 가지고 요 원본 PPT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뭐 찾아가는 지오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가끔씩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제 궁금하시면 아까 임미양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지질명소 모니터링 간다든지 현장에서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 너무 현장에서 궁금증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너무 궁금하다,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진, 카톡 같은 것들로 보여주시는데 암석 같은 것들 제일 이게 무슨 암석이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지질학자들이 그 암석을 구분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광물의 크기가 큰지 눈에 보이는지 아니면 눈으로 잘 안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 구조가 보인다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강암이라든지 현무암이라든지 이렇게 광물을 직접 누가 봐도 그 같은 걸 제외하면 사실상 암석 덩어리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리가 보여야 돼. 그래서 큰 규모 스케일에서 저런 청리가 보인다든지 그런 걸 보고 아 얘는 퇴적암 같네. 그리고 가서 입자의 알갱이를 보니까 이게 자갈 같은 것들이 좀 자갈하고 모래 사이즈에 모였네. 그러면 가장 큰 입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갈이 있네. 그럼 여강. 근데 대부분 모래 사이즈인 거예요. 그럼 3. 딱 보니까 아 이거는 고운 진짜 진흙 같다. 진흙 묻었는 것 같다. 그럼 이암 이렇게 되는데 그 암석 부분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급하게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인지 이암인지하고 색깔만 만약에 검다면 구분이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암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이 암석을 구분하는 데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답은 저희가 현장에를 자주 가면 좋을 것 같다. 자체 교육 같은 것들 그 현장에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 감독회 같은 것들 지역별로라도 자주자주 좀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살포시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염리라든지 이런 변성 구조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변성암을 할 텐데, 실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암석도 사실은 순환된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암석들을 가장 크게 간단하게 구분하려고 하면 세 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근데 화성암도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려고 하면 두 개. 화산암, 심성암. 분출암, 심성암. 이런 식으로 뭐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가지수 늘려라 하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화산암들 3개, 그리고 얘네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반려암, 섬노암, 황암 6개, 그리고 퇴적암도 4암, 여암, 이암 3개, 그럼 총 9개. 변성암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지만 뭐 천매암, 그리고 뭐 편암, 편마암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이렇게 하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근데 10가지 암석이 전부 다냐? 이 이름들 다 붙이다 보면 수십 개, 한 100개도 암석도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깊게 들어가는 건 한도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실상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을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옆에 있는 이윤수 팀장도
이제 박사 학위 논문만 제출하면 박사가 되고 우리 서성한 전문가도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합류한 강나루 씨만 아직 뭐 학부만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질학을 이렇게 오래 해봤잖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지질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생물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서 점점점 알면 알수록 이걸 쉽게 이야기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이 암석들을 박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 아 이건 현무암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상 현무암, 안산암 이름 붙이는 게 화학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 좀 아시는 분들은 SiO2 함량이 52%까지가 현무암이에요. SiO2가 45%부터 52%까지가 현무암이고 52%가 넘어가면 현무암질이 안산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51.99하고 52.01하고 이게 암석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야외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너무 지질학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다.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아까 의성의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질공원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의성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설사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냥 단순 관광 해설 예약 신청하는데 지질 해설 예약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질이 뭔지 어렵고 이게 아직 생소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 선생님들께서는 지질 해설사가 아니라 지질공원 해설사니까 왜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지질공원을 하는지 지역에 있는 잘 몰랐을 때는 돌멩이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얘가 정말 소중한 우리 자연유산이잖아요. 얘네들의 가치를 우리는 알았고 얘네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지질공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한테 그냥 지질공원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지질학적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진짜 심도 있게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뭐 관련 논문도 찾아보시고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끔씩 우리 점점점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우리 헬스사 선생님들도 방송이라든지 외부 이렇게 인터뷰나 출연할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질학이란 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를 잘못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저거 틀렸어 이럴 만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일례로 예를 들면 양남수상절리 경주의 양남수상절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지질공원 그 로고 모티브 같은 양남수상절리 그게 그냥 편하게 현무암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어느 누구는 그 현무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경주 회사 스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막 오셨어요. 아니 김 박사, 그 분명히 이거 현무암 아닌가? 어떤 뭐 지리학 교수라는데 아니면 뭐 그런 지리학 전공에서 박사하는데 와서 내가 이거 현무암이라고 설명을 했더니만 이 현무암 아니라고 막 하고 갔어. 뭐가 맞는가 막 너무 혼란스러우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현무암이냐 현무암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지적하신 분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양남수상절리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뭐 천연기념물로 되고 우리 대표 지리명소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현장에서 그게 사실은 화학 분석을 해보면 SiO2 함량이 한 54%, 55% 나올 거예요. 현무암질 안산암 어떤 사람들은 안산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회사 선생님들은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리공원 해설사 선생님들 뭐 어떤 연령 제한이라든지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 100세 될 때까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고 건강만 허락된다면 우리 지리공원 해설사로 활동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건강하시고요. 저희 좀 많이 늦었지만 저희 뭐 원래는 우리 6명 경상북도에 저까지 6명의 지리 전문가가 있는데 지금 배수경 씨하고 이제 조성웅 씨가 오늘 불가피하게 인사 못 드렸고 저희가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 한번 드릴게요. 좀 늦었지만 우리 선생님들 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난 김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그냥 즐겁게 쉽게 너무 이렇게 지질학 뭐 공부하려고 너무 파지 말고 그냥 우리 지질공원이 어떤 건지 지역 이야기들 지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정말 많아도 한 20, 30%만 하고 나머지는 지질공원 이야기라든지 지역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짧게 저희가 사실은 그냥 간담회만 하려니까 심심해서 이런 자료 준비해서 짧게 말씀드렸고 혹시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전체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좀 동시에 좀 겹치면 이렇게 적당히 한번 순서 정해가지고 남은 시간은 선생님들 이렇게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나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는 시간 조금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요 음소거 한번 풀어주세요. 예, 다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나 말씀하고 싶은 분 음소거 풀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한걸로 지나.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만 잠깐 풀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겹치고 올려서. 안 되겠다. 선생님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이은팀장님 다 잠궈주세요. 다 잠그고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많은 선생님들 계셔서 그러면 저희 그 뭐냐 다시 울릉도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한 분씩 공원별로 한 분씩 이야기 듣고 오늘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울릉도 선생님 혹시 뭐 질문이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말씀해 주세요. 울릉도부터. 자, 잠깐 풀어드릴게요. 네, 울릉도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따로 혹시 지금 뭐 저희도 처음이니까요. 다음엔 좀 개선하는 끝난다. 시면 뭔가 좀 예산 만들어서 우리 도내 지리공원 회사 선생님들도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청송 선생님. 배터리 다 됩니다. 배터리 배터리 다 됐어요. 되신다. 예, 빨리 마무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우리 동해안 선생님 혹시 궁금한 질문은 다음에 받고요. 따로 혹시 연락 주시고 그냥 뭐 공원별로 그냥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해안 선생님, 우리 박찬남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화면에 안 보이시네. 그러면 우리 황군남 선생님 보이시네. 인사. 배터리 다 되는 말이다. 네, 박사님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분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주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유롭게 저희 화면하고 마이크만 끄고 지금 그냥 다 풀어드리고 종료할 테니까 저희는 이만 물러갈 테니까요. 혹시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안녕 하고 여들 일단 헤어지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풀어드렸어요. 말씀하세요.